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예. 혹시 피해자들을 소환할 때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준칙에 따라서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준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칙 지키는 게 맞죠, 그죠? 그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야당 대표가 지금 거기서 적시한 내용들은 기사나 회의록, 동영상에 남아 있는데 이런 걸 하는데 미리 수사 준칙에 있는 대로 피해자 출석 요구 전에 우편,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했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해자와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하셨습니까? 위원님, 저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상한데요. 다른 국민들의 경우와 똑같은 정도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 협의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만, 모릅니까? 예, 그렇지만 다른 국민의 경우와 똑같은 시스템에서 맞춰서 그렇게 절차가 하지 진행되고 않았어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야당 대표인데 사전 협의하지 않고 수사 준칙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수사 대상자하고 모든 것을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아까 대한민국 좀 사법 전에 시스템 운영되는 말씀하신 방법이죠.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또 틀리네요.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거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협의한다고 되어 되어 있지는 있는데요. 않을 겁니다. 예. 협의해야 고려해야 된다고 된다고 되어 하는 있습니다. 거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갑자기 야당 대표는 인권 존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준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걸 고려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뭐든지 다 사전에 피의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 온 방식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좀 사전에 당황스럽습니다.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사전 협의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로 언론에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오히려 그게 대표님 쪽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다른데 그게 그러니까 맞다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 뭐 그냥 이런 인권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야당 대표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거 수사 준칙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는 보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들리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소환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상식을 지켜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예. 주질의 때 제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그 조사에 일시 장소를 협의하지 않고 출석 요구한 것 수사 준칙 규정 위반 아니냐고 질문했었죠. 예. 제가 그 이후에 요 출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봤는데요. 괜찮아 좀 설명드릴까요? 네. 예. 제가 요거는 어차피 다 드러난 얘기니까 그 예.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수사팀에서 먼저 서면 질의서를 보냈었고요. 네. 그랬었고 의원실 상대로 질의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의원실은 그 이후 조사 일정은 김현지 씨와 상의하라고 답변해서 그 이후에 김현지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가 않아서 부득이 소환 요구를 발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관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통보가 가능한 것이 저희 실무입니다. 저는 뭐 약사라서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인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그 상식선에서 국민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PPT를 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출석 요구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 규정은 준칙 규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원실에다가 연락을 했고 의원실에서 저 카운터파트를 정해줬고 그쪽에 연락해서도 여러 번 받지 않았다면 저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분이 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서도 어디 사람이 뭐 도망 다녀서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건 지켜야 되는 조항 맞죠? 아까처럼 고려해야 한다는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상 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락하고 본인은 지금 의원실에서书面 질의서를 받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김현지 씨나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쪽에 연락했는데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저 요건은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비서가 아니고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합의와 협의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거는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관님께서 지금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여기 차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피의자냐, 비서냐 그거는 틀리죠. 의원님, 그 제가 말씀드린 처형을 충분히 그래서 제가 예. 일부러 저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혹시 법률 전문가가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기에 돼 있는 거는 분명히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피의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요구서를 한 것은 절차를 어긴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석 요구고요. 임의적인 출석 요구이고 그리고 저렇게 본인 측하고 그 피의자란 말이 본인 당사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측과 저 정도 협의를 거쳤으면은 지금 그리고 통용되는 방식의 협의를 저는 거쳤다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형사소송법의 미란다 원칙도 그것을 원칙을 무시하면 부당한 공무집행이 되는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기와 장소를 협의하고 명시된 이 규정은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검찰의 법 위반을 감독해야 될 장관께서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마무리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지금 들려요. 지금 들립니다. 제가 지금 들립니다.
제가 절차를 위반한 거, 제가 수사한 건 아니, 제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절차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린 것뿐입니다.